네, 오늘은 비트코인 상승 신호, 그러고 석박사님들이 알려주신 좋은 알트 고르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opy that money.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덴머입니다. 현재 시각 12월 9일 새벽 1시 조금 넘어가는 그런 시간에 시황을 작성을 하게 됐어요. 큰 그림 살펴보면서 바로 시황을 시작해 볼게요. 일단 제가 표시해 놓은 이런 채널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복잡해 보여도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첫 번째 파란색 계열은 하락과 관련된 추세 채널을 의미를 하고요. 두 번째 빨간색 붉은색 계열은 상승과 관련된 채널과 추세선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자면은 하락이 처음 시작된 지점으로 찾아가야겠죠. 126K 라인에서 첫 번째 고점이 형성이 됐고 여기부터 시작되는 하락 채널을 그어볼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10월 말에 여기를 터치하면서 이 세 지점을 이어서 이번 하락을 주도하는 하락 채널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락이 채널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더라. 10월 말에 시작된 이 부근을 고점으로 해서 하나 둘 셋 오늘까지 4번 저항을 만든 보라색 급격한 하락 채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조그만 하락 채널이라고 한다면 이 하늘색 채널이 되겠는데 이거는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우린 큰 그림을 보는 거니까. 이 외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붉은색 계열의 오렌지색 상승 채널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빨간색 상승 추세선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 전체 총평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롱에 기울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롱에 기울고 있고 단지 이 구간에서 우리가 큰 변동성을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롱인지 숏인지 특히 선물하시는 분들은 털린 경우가 많을 거예요. 저도 지난 금요일에 좀 손절이 있었는데 어쨌든 현물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안정권에 접어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긍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보다 채널이라는 거는 제가 이렇게 그어놨잖아요. 하락 채널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가격이라는 것이 어쨌든 자주 상단 부분을 쳐댈수록 이 녀석이 결국엔 상방 돌파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면에서 최근 이 라인을 어제까지 해서 2번 짧은 시일 내에 2번 쳤다는 것은 상승이 좀 더 가까울 수 있다는 내용을 시사하는 거기도 합니다. 지금은 내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뒤에서 설명하고 조금 작은 그림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4시간봉 차트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 제일 눈에 띄는 건 뭐냐면은 저는 이 라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금요일에 우리가 내려왔고 그다음에 주말에 횡보를 보여줬던 라인이다. 이게 진짜 좀 골치가 아픈 게 저희가 금요일에 여기서 숏을 쳤습니다. 다 먹었어요. 이거 다 먹고 여기서 롱을 스위칭 해야지 했는데 이게 꼬리까지 달아버렸다. 그래서 한 요쯤에서 손절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횡보를 잘 하고 있길래 배팅 할만하다 하고 똑같은 라인에 또 매수를 잡았다. 네, 똑같이 또 꼬리에 털렸다. 꼬리 털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요일 월요일 새벽에 요지랄 보여주다가 결국에는 92.1 92.3 찍고 지금 다시 내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이 매물대의 등장을 좋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차트가 이렇게 반쪽을 나 있다고 했을 때 여기가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사실 이 구간은 그동안 81K를 찍은 이후로 그렇게 중요한 지점이 아니었습니다. 보면은 올라갈 때 한 방에 뚫어서 올라가고 내려올 때도 한 방에 뚫어서 내려오고 다시 올라갈 때도 한 방에 뚫어서 올라간다. 아무 내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렇게 땡기면은 매물대가 여기도 있겠구나라는 예상은 해볼 수 있겠어요. 하지만 최근의 상승과 하락에서 봤을 때 어쨌든 이 구간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기는 힘들었다. 근데 주말을 지나면서 이 부분에서 새로 매물대를 만들어 줬고 조금이라도 저가들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신호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채널로 봐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기존의 주황색 채널은 조금 완만한 기울기를 보여줬던 반면 주말에 형성된 저점으로 인해 빨간색에 이렇게 좀 더 급격한 기울기를 가진 상승 추세선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그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보라색 하락 채널 이걸 이탈하려는 시도들이 빠른 시일 내에 연달아 일어나고 있다. 지금 분명히 꺾이기는 했으나 만일 이 구간을 지켜준다면은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어떻게 안내를 드렸냐면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똑같은 그림입니다. 포인트는 92.1, 92.3을 한 번에 돌파할 수 있을지 그리고 확률상 132 순으로 유력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92.1, 92.3은 이 빨간색 조그만 박스고요. 그 다음에 1번, 3번, 2번 순으로 확률이 유력하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주말에 이렇게 꼬리를 달고 올렸잖아요. 일요일, 월요일 넘어가는 새벽쯤에 다시 이지랄이 납니다. 근데 이걸 다시 말아 올렸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거는 본격적으로 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 왔을 때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롱이 없었기 때문에 매수를 받는다면은 이 구간에서 눌림이 나오고
얕은 눌림에서 매수를 받아서 이렇게 출발하는 경우를 1순위로 뒀고요. 그 다음에 최악의 경우 무리를 두고 올라가는 경우 3번을 2순위로 생각을 했고, 여기까지 꼬꾸라지고 다시 올라가는 거는 거의 고려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일단 오후에 전략을 드렸습니다. 92.1, 92.3 여기서 숏을 한번 들어가 보자. 이 구간에서 한 100불, 200불 손절을 잡는다면은 최소 여기부터 해서 여기까지, 그리고 나가면 여기까지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리스크 리워드가 괜찮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익절 한번 나가고 여기서 익절 한번 나갔다. 그리고 이 라인에서 정찰병 정도 한 10% 정도 투입을 하자고 얘기를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포인트 뭡니까? 89.6, 89.1이 중요한 라인이다. 가격을 올리기 위해 저가를 높이는 단계가 있다면은 지금 이 부근이 새로운 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뚫릴 수 있다. 일단 무빙 자체가 너무 괴랄합니다.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요렇게 왔다 가는 건데, 이 정도 변동성을 보여준다면은 사실상 아래로 뚫고 내려가도 이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롱을 조금 세게 받고 싶었는데, 원래는 그러니까 이렇게 돌파할 걸 생각을 해가지고 롱을 좀 세게 받고 싶었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정찰병 정도 태워서 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린다면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는지, 제 생각에는 첫 번째로는 이 89.1K 라인, 이 박스의 하단선 89.1K 라인이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꼬리를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은 88.1, 88.2K에서 꼬리를 달고 이렇게 올라가 줄 여지가 있다. 그러고 여기까지 뚫린다면은 여기부터는 이제 다시 하락을 생각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제 현물러들은 조금 여유가 생긴 상황이다. 선물러들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타점 잡는다고 이제 고생 좀 하겠지만, 현물러들은 바닥에서 대충 얼추 샀으면은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알트는 뭘 사는 게 좋을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요즘 그거에 대한 좀 힌트가 나오고 있는데, 좋은 알트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은 이제 크립토컨트의 대표 이제 주기영 대표님께서 트위터를 통해 공유해 주신 내용이다. 요약을 하자면은 지금 주기영 대표님이 보시는 알트코인의 가장 큰 문제는 뭐다? 유동성이다. 그러면은 이것을 해결할 창구가 뭐냐? 결국엔 외부 채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 중에 제시한 게 이제 첫 번째는 이 코인이, 너가 살라는 코인이 ETF 승인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승인이 났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두 번째는 얘네가 혹시 나스닥 상장사에 있는 디지털 트레저리에 편입된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하자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목록을 친절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냥 마냥 아무거나 뭐 이름 예쁜 코인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동성의 측면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중장기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게 주기영 대표님의 말씀입니다. 저도 상당히 많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 캡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해시드에서 힌트를 줬습니다. 해시드의 연례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이거는 한 번씩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은 해시드의 김서준 대표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과거 코인판은 씹스캠이 설치는 판이었다면은 지금은 정말 투자의 영역으로 바뀌어가는 중이다, 이렇게 시장을 진단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과거에는 이제 밈은 어떤 특징을 가집니까? 그냥 약간 유행이다. 그냥 이 동물 오르면 저 동물 오르고 이유도 딱히 없고 아무 기능조차 없지만 어쨌든 오른다. 밈은 약간 그런 맥락이었고, 레이어 1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상적이에요. 지나치게 이상적인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 분명히 좋은 기술이고 한 건 맞는데 현실에서 바로 갖다 적용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내용들은 좀 과장해가지고 기술에 대한 환상이 가격을 끌어올린 경우가 될 수도 있다. 이것들이 이제 과거에 유행하던 투자 스타일, 투기 스타일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이 기술이 현실에 접목을 할 수 있는지, 실물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가 코인의 상승 동력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게 김서준 대표님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뭐가 잘 나갈 거냐? 해시드는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느냐? 해시드는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 AI 에이전트, 그리고 실물 디지털 금융의 융합 같은 구조적 전환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이야말로 지금 코인 역사상, 역사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지금 코인 역사상 가장 폭넓게 실물 경제에 적용되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고, AI 에이전트 또한 이제 AI 버블론이 좀 잠재워지면서 추후 우리의 일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코인들의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투기가 아닌 투자의 맥락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다. 시장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은 그 차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단기 의사결정을 하지만 석 박사님들의 인사이트를 통해서도 종목을 선별을 할 수가 있다. 네,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고요. 더 자세한 정보나 차트 분석이 필요하시다면은 댓글에 텔레그램으로 놀러 오시는 거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